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필수 문학 개념어 무상, 그리고 무상감, 애상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웃음이 나오냐면 이 무상이라고 하는 거하고 문학에서 말하는 무상감하고 애상감, 이러한 개념어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삶과 문학을 제일 처음 배울 때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문학 개념어를 이제 다 달통을 했다, 모든 걸 다 알았다, 그때 제일 마지막에 배워야 하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는 개념도 무상입니다. 그 정도로 이 무상은 삶과 문학의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이요, 끝이요, 문학의 전부고 삶의 전부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문학 교육이라든가 수능 문학에서, 이런 입시 문학에서 이 무상이라는 진리와 문학 정서로서의 무상감, 애상감을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그냥 마구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 평가원에서는 이 무상감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무상이라는 것은 진리로서 어떠한 성격을,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점을 제가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정말 선명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가 있고, 올해도 EBS 시조라든가 현대시, 또 현대소설, 모든 삶의 내용을 포괄하는 문학 작품 속에는 어김없이 이 무상, 무상감, 애상감이 녹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같이 한번 바로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필수 문학 개념입니다. 무상감, 애상감은 자연의 섭리와 이치로서의 무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상은 우리 삶과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은 한마디로 항상 상자거든요.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무, 없다. 말하자면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잖아요. 사실 우리 몸과 마음도 그렇고 바깥의 세상도 그렇고요.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것만이 진리죠. 이러한 진리로서의 무상이라는 게 있고요. 모든 것이 변화하고 나니까 소멸되는 것에 대한 슬픔이 있습니다. 상실, 잃어버린 것. 그 슬픔과 안타까움을 무상감이라고 해요. 애상감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애상감을 다 무상감이라고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님과 이별했다, 그 슬픔을 무상감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조심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이라는 거하고 이 무상 앞에서 반응하는 대응 태도라는 거하고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문학 개념의 기본 관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문학과 삶을 이해하는데 제1과 제1장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상입니다. 그리고 무상감, 애상감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문학을 정리할 때도 무상, 무상감, 애상감으로 끝낼 정도로 중요하다. 그것은 삶과 문학을 관통하는 크나큰 원리고 모든 문학 작품에 다 녹아 있으니까요. 자, 먼저 삶과 자연의 이치, 섭리로서의 무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무상은 항상상, 늘 그대로 있는 것은 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나가고 만다. 지나간다는 것은 소멸을 말해요. 그러니까 생성과 소멸 중에 멸이 있잖아요.
멸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무상이고 없어짐, 사라짐, 지나감.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무상의 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이건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데에서는 이걸 진리라고 그냥 내세우고 있어요. 삼법인이라고 하죠. 무상, 고, 무아.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대로 있지 않고 변화하기 때문에 상실의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 쥐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라지고 말아요.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떠나보내야 되고 상실해야 되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몸 또한 마음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래서 무아라고 해요. 어쨌든 문학에서는 이 무상을 자연의 원리, 인간도 자연이잖아요. 자연의 원리나 섭리, 이치로서 다루지 않고 문학은 정서니까요. 문학은 정서이기 때문에 이 무상 앞에서 대응하는 정서. 그러니까 무상한 것은 모든 현상의 이치거든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이치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서와 감정, 이 무상감이라고 하는 거죠. 슬프잖아요. 슬플래 가슴 상할 상, 가슴 아플 상, 느낌. 그러니까 무상감, 애상감. 이게 문학에서 말하는 무상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에서는 이걸 진리로서의 무상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부분. 물론 어떠한 문학 작품에서는 무상이 진리다를 강조하는 작품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무상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작품 말고 정서로서 이 무상 앞에서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만다. 그러한 현상 앞에서 탁 느끼는 정서. 이것을 무상감이라고 하고 이 무상감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슬픔, 애상감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애상감이라고 해서 다 무상감은 아니에요. 사실 이거 좀 깊은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친, 여친과 헤어졌잖아요. 좋아서 헤어지는 것은 논외로 하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헤어졌어요. 슬프죠. 애상감이에요. 근데 그거를 무상감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 무상감은 조금 더 큰 삶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지배하는 거. 큰 겁니다. 삶과 죽음, 생과 사, 이 정도로. 그러니까 삶을 관통하는 크나큰 원리, 어떤 죽음 앞에서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삶의 덧없음, 허무함, 이런 게 무상감인 거죠. 연필을 잊어버렸다, 돈 10,000원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걸 가지고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렸다. 그걸 가지고 삶의 무상감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상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나큰 삶의 원리, 어떤 삶과 죽음의 차원에서 쓰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 비슷한 개념으로는 유한성, 한정이 있다, 무한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소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무상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삶의 유한성. 있다가 사라진다거나. 그죠? 존재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떴다거나. 이런 게 삶의 유한성이에요. 덧없다. 어느 덧. 시간 개념이거든요.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간다. 허전하다. 허무하다. 이런 것들이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거든. 안타깝다. 슬프다. 심오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문학 개념에서 이렇게 나눠서 구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문학 개념의 기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올해 EBS 교재에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시조 정리하면서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흥망이 유수하니 흥황과 망함이라는 것도 있었다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생멸입니다. 운수가 있으니 많을 때 고려의 왕궁터인데 지금은 가을철에 풀밖에 없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500년 동안의 왕조의 일이 고려 500년 동안에 일이 없어졌고 왕궁터도 없어지고 목동 목자예요. 피리적자예요. 목동의 피리 소리에 담겨 있으니 없다는 거예요. 왕궁터도 사라져버리고 석양이 지나는 계기, 이 화자거든요. 화자를 객관화한 거예요. 눈물겨워한다. 이 눈물 슬픔이죠. 이 슬픔은 진짜 있었던 그 500년 동안의 그 장구한 세월 속에 그 화려했던 고려의 왕조가 사라져버렸음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애상감이면서도 존재하던 것이 사라져버린 그 삶과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런 것을 역사적 무상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상감을 읊은 거예요. 오케이? 그 나본도 500년 도읍지를 한필의 말로 돌아더니, 고려 500년이죠? 한필의 말로 돌아더니, 산천은 그대로 있대. 자연은 그대로 있는데, 인걸, 사람은 간 데가 없다. 없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사라졌다. 오라 태평연월이 그 좋았던 시절이 꿈이런가 하노라. 모든 게 헛되다. 헛되다. 덧없다. 이것도 역사적 무상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작품들이 삶과 문학의 기본 원리로서 무상감에 속한다. 이걸 명백히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답원도 정도전인데, 정도전은 고려에 신하면서 조선조의 개국공신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입장이. 선인교 날인물이 자하동에 흘러들여. 이거 다 지명 이름이에요. 자하동에, 개성에 있는 반천년, 500년이죠. 왕조의 고려의 일이 물소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상감을 느낀 거죠. 사라졌다.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한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는 개국 공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적 무상감 묻지 마라. 이게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만 보고는 그거를 좀 알 수가 없는데 보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상감의 극복 의지예요. 요거는. 역사적 무상감도 있고 물소리 허망하다. 그러나 물어 무엇하리요. 계속 그것을 따져서 무엇하겠느냐. 할 일을 해야지. 극복의 의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거든요. 자, 문제를 보시면 자,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 감회를 들어가는 일군의 회고가가 나타나는데 왕조의 흥망성쇠를 표상하는 도읍지의 어떤 장소를 보는 정서가 있는데 가다에는 이와 같은 회고가 돌아보면서 사라져버린 고려를 또 조선 건국의 정당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정서의 차이가 드러난다. 아까 정도전은 약간 물어 무엇하리요. 이렇게 끝났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묻지 마라. 그렇지만 다 꿈이란 거 하노라. 여기서 역사적 무상감이고 여기서 눈물겨워한다. 좀 다르죠. 가나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길제라든가 원천석은 고려에 신하면서 그냥 끝났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정도전은 고려에 신하면서 조선의 개국공신이거든요. 입장이 좀 다르죠. 그래서 고려의 유신임을 자처한 지식인의 작품인 가나와는 달리 조선의 개국공신이기도 했던 지식인 작품인 다 정도전은 왕조의 흥망도 일종의 섭리, 자연의 이치다. 이건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글퍼하지 마라. 이러한 인식이 녹아있죠. 그래서 1번 가의 만월 때는 500년 도읍지를 표상하는 구체적 장소다. 괜찮죠? 눈물, 한탄, 물어 무엇하리요. 이것은 하나의 섭리다. 계속 슬퍼할 문제는 아니다. 괜찮죠? 나의 의구한 산천은 그대로다. 조선 건국에 대한 부정적 관점. 그리고 다의 자동에 흘러든, 근데 자연이 그대로 있다. 이것은 이제 인걸은 없고 자연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무상감을 말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자연이 그대로 있다고 해서 조선 건국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부터가 틀린 겁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다의 자하동에 흘러든 물에는 물소리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무상감이 있는 거죠. 고래가 없어진 거예요. 물소리밖에 없으니까 무상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물에는 화자의 낙관적 의지, 모든 게 잘 될 것이다.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나아간 거죠. OVER입니다. 오바예요. 왜? 틀린 거죠. 이게 틀린 겁니다. 그리고 4번에 가와 나의 500년, 반천년은 고려 왕조의 융성과 쇠망의 역사. 그렇죠? 그 역사. 망해버린 역사. 가의 석양, 꿈이란 가누라, 물소리 뿐이다. 여기는 옛 도읍지에 대한 무상감. 이게 다 무상감이 있는 거죠. 다만, 다에만 마지막에 물어 무엇하리요. 그래서 한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작품들이 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라고 하는 무상, 그리고 그로부터 반응, 정서적 반응인 무상감, 애상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도전의 작품은 좀 다르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점들을 잘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수도 없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상춘극에 A가 있잖아요. 겨울 지나 봄이 돌아오니 석양리에 피어있고 녹양방초는 가랑비 속이 푸르다. 굉장히 아름답다. 녹색 퍼들, 꽃다운 풀들. 칼로 말라냈냐? 잘라냈냐? 붓으로 그려냈냐? 너무나 조물주의 공력이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겨서 교태를 부린다. 물화일체, 새가 물이죠. 새하고 내가 하나니 흥이야. 흥겨움이 다를 소냐. 그래서 즐거움을 말하고 있잖아요. 봄 다음에 겨울이 왔고. 이건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한성, 무상감 아니에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B는 봄바람이 불어. 동풍은 봄바람이거든. 적선은 눈이잖아요. 눈을 녹였다. 그러니까 겨울 다음에 봄이 왔다는 거예요. 옛날 모습이 나타난다. 산이 눈에 있다가 이제 눈이 녹으니까 산 모습이 나타났죠. 해묵은 서리는 녹을 줄 모르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귀 밑에 해묵은 서리는 흰머리예요. 그러니까 봄바람이 불어와서 봄에 눈을 녹였는데 산이 드러나고, 그러나 봄바람이 불어와도 내 귀 밑에 이 서리는, 흰머리는 녹을 줄 모른다. 이것은 이 흰머리는 늙음을 의미하거든요. 늙음은 무상입니다. 변화, 소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는 모두 인간의 유한성은 B에만 해당이 돼요. 예. A는 B와 달리 봄을 겨울과 되죠. 근데 봄과 겨울은 둘 다 나오거든. 안 되죠. B는 의인화 없어요. 그래서 봄은 흥겨움, B의 봄은 서글픔. 무상감은 서글픔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뭐 근경, 원경 이런 건 없거든요. 가까이 멀리. 요렇게 문학을 정호환 선생님이 낸다거나 이런 건 다 무상, 자연의 이치, 그리고 무상감, 애상감이라는 정서를, 무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가지고 토대로 문제를 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또 우리 기출 뭐 계속 많습니다. 여기서도 이별의 슬픔이거든. 첫말님 머나먼 길에 고운님 이별하고 여의었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시냇가에 앉았는데 저 물도 내 마음 같아서 울면서 밤길을 가는 것 같다. 나 슬퍼? 저 시냇물도 슬퍼. 이것은 이별의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전체 원리로서 무상감으로 보기에는 조금 약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님과의 이별의 슬픔이죠. 그 다음에 나번은 청초 우거진 골짜기에 자냐 누웠냐. 임재가 진이, 자기 여친이었거든요. 진이의, 황진이의 무덤가에서 쓴 시예요. 그 예쁜 얼굴 홍안입니다. 예쁜 얼굴 어디 두고 흰 뼈만 묻혔느냐.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삶을 관통하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이의 그 무덤가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이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까지 가면은 삶을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것은 삶의 무상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게 큰 거잖아요. 삶과 죽음에 관한 것이니까. 그리고 술잔을 잡아 권할 리 없으니 이제는 너하고 술을 마실 수도 없으니 그것을 슬퍼한다.
네, 이렇게 삶의 무상감을 쓴 거죠. 좀 다르죠. 여러분들 이런 차이. 그래서 가나에 대한 이해도 적절치 않은 건 뭐냐. 가의 천만리는 님과 이별하고 천만리 이별했다. 좀 과장됐죠. 님과 이별한 상황이다. 괜찮고 저 물도 내 마음처럼 나 슬퍼 물도 슬퍼 인간과 자연물의 동일시 화자의 슬픔 괜찮고 밤길 울며 간다. 밤길 밤의 속성 그만큼 이별하고 나서 화자의 암담한 처지 괜찮죠? 나의 홍안은 어디 두고 예쁜 얼굴 뼈만 묻혔느냐. 홍안과 백골 시어의 대비 그걸 통해서 삶과 죽음 이건 뭐냐? 화자의 무상감이다. 이게 평가원에 쓰는 정통적인 정면에서 무상감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잔잡아 권할 사람이 없다. 이것은 각박한 세태다. 뭐 한 잔 술도 주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세태가 너무나 각박해서 뭐 술을 한 잔 주지도 않을 정도로 인심이 야박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죽음에 임박해서 술을 마실 수가 없는 그 슬픔입니다. 삶과 죽음, 생멸, 생사 이 정도 되면은 삶의 무상감이지 세태, 각박한 세태가 아닙니다. 또 속세에서 벗어난다. 이건 탈속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아마 제가 문학에서 무상과 무상의 원리 그리고 무상의 원리라고 하는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 앞에서 화자들이 느끼는 정서적 반응으로서 무상감, 애상감을 나눠서 설명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서나 원리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문학에서 제일 기본적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을 오늘 여러분들이 시험도 임박했기 때문에 정말 올해도 분명히 이러한 개념어가 여러분들 앞에 불쑥 뛰쳐나왔을 때 여기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들을 잘 살펴보시고 기본적인 개념어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